요가 근육하기 어떻게 된 건지 2개 하고 복근 2개 하고 끝났습니다. 복근도 다 못했네요. 복행근을 해야 되는데 복행근 하다가 못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유연성 측정 오늘 평가는 조금 이렇게 뭡니까? 유연성 요가 아사나를 여러모로 이렇게 도전하기도 하고 좋은 의미로 도전하기도 하고 이제 자기 목표치를 두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아리에서도 물어보고 해서 이 강의를 한번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자, 그러면은 이제 2시가 되었으니까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안내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은 학과 여름방학 8월까지의 전체 오프라인 스케줄은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더 도움이 되시라고 마련하시는 거니까요. 당연히 참여에 뭐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고 여건이 되시는 만큼 또 여러 요가의 파트가 있다 보니까 자신이 관심 있는 부분은 이렇게 찾아서 또 오프라인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정들을 다음 주 침묵 명상 수련회, 호흡 명상 수련회, 요가 전문 역량 강화 특성화 교육, 그 다음에 요가 심화 과정 이렇게 크게 보면은 4가지를 할 건데 그렇게 좀 연결을 안내를 드릴 테니까 잘 살펴보고 관심 있는 부분에 이렇게 오프라인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2학기 입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2학기 입시 관련해서 그 홍보 카드 뉴스, 학과 소개하는 입시 카드 뉴스를 사진 파일로 해가지고 7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파일이 저기 학과 게시판에 이렇게 올려져 있으니까요. 블로그라든지 밴드, 인스타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마음이 나시는 분들은 뭐 억지로는 당연히 안 하셔도 되고요. 마음이 이렇게 나시고 학과 홍보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다운 받으셔가지고 개인 블로그나 인스타, 밴드에 올려주시면은 학과 홍보에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실제 뭐 제가 누누이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재학생하고 우리 동무님이 주로 소개해 주는 게 전체의 학과 입학의 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블로그나 인스타나 이런 또 온라인 상에서 참 입학에 연결되신 분이 30%니까 온라인이라든지 지인 초청이 전체 입학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학우님이나 동문님들이 도와주시는 게 학교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과가 잘 되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자주 할 수 있고 온라인, 오프라인 특강도 더 자주 할 수 있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잘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은 학과에도 도움이 되고 또 반대급부적으로 교육 혜택도 돌아가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2학기 지나고 나면 내년 정도 되면은 저희 학교에 그 AI 시스템하고 그 XR 시스템이 이렇게 훨씬 더 잘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다음에는 아사나 중에서 딱 손으로 클릭하면은 360도 돌려서 보는 그런 화면들 있지 않습니까? 실기 영상들이 그런 시설들도 이렇게 앞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학과나 학교가 잘 되는 게 여러분들이 교육 환경으로 다 돌아간다는 점을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왜 유연성 아사나 평가법을 하느냐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가를 과학화한다, 일반화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요가가 보편화된 것은 요가의 과학화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화를 한다는 건 뭘 말할까 보면은
과학화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요가의 효과를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게 과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가를 과학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하이라이트 최정점이 뭐냐면은 그게 평가입니다. 요가의 운동과학이라든지 요가의 어떤 효과를 제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평가법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나 같은 경우에는 평가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겠지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게 유연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근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나오게 되고요. 세 번째는 균형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안다는 것은 뭐와 연결되는가 하면 아사나를 쪼개서 다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유연성 평가를 잘한다는 것은 아사나를 다 아사나 동작 분석이 된다. 이거와 연관됩니다. 그래서 아사나 동작 분석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은 1번 유연성 평가를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직접적으로 아사나 실기와 연결된다는 것. 그리고 유연성 평가법을 잘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잘 되는가 하면 나중에 PT를 할 때도 원포인트 레슨이 잘 됩니다. 어느 근육을 탓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구구를 합니다. 구구를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왜 구구리 잘 안 되는가를 분석을 할 때, 그러면은 분석을 하면은 결과가 어디를 탓해돼서 원포인트 레슨이 들어가야 되는가. 지금 당장 집중해야 될 것. 이런 게 나오겠지요. 그러면은 하타요가 이래서 질문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르드바 다누라 아사나를 할 때 팔꿈치가 잘 안 펴진다. 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팔꿈치가 안 펴진다라는 것은 어느 관절을 봐야 될까요? 예. 크게 세 가지가 있겠지요. 일단은 어깨를 먼저 생각하겠지요. 어깨. 어깨가 위로 뻗어서 굴곡이 얼마나 잘 되는가를 봐야 되겠지요. 근데 어깨가 잘 되려면은 그다음 뭐가 따라와야 되는가 하면 뒤에 견갑골, 날개뼈에 후굴이 돼야 됩니다. 후방 경사가 돼야 됩니다. 날개뼈가 앞으로 이렇게 말린 상태에서 뒤로 우르드바 다르나 아사나를 하기는 어렵지요. 예. 말렸으면 그걸 갖다가 어깨가 커버를 다 해야 되지요. 그럴 때 어깨가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견갑골의 움직임이 따라오지 않고 연관절 위주로 후구를 우르다 다누라사나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 어깨 다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연계성이 중요하거든요. 요가 아사나의 유연성은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방경사가 얼마나 잘 되는가. 후방경사가 되면서 경관절이 뒤로 갔을 때 당연히 쫙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팔꿈치가 잘 펴지지요. 세 번째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흉추의 신전 유연성이 따라줘야 됩니다. 흉추가 등이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쫙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 줘야지 견갑골이 이렇게 후방경사가 잘 되겠죠. 그러면은 경관절이 따라서 그 흐름을 타고 힘의 흐름을 타고 관절의 어떤 흐름을 타고 쭉 연결이 되는 거지요. 근데 흉추는 신경 안 쓰고 자꾸 완성 동작에서 어깨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기서 극상근이나 이런 데서 파열이 일어난다는 다치는 경우가 나오지요. 제법 있습니다. 요가를 굉장히 잘하다가 어깨 회전근 가끔 오셨죠? 제가 소식도 듣고 이러는데 회전근개가 요가를 아주 잘하는 분이 회전근개가 파열됐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지요. 왜? 그 연계성에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잘 안 맞은 거지요. 보면은 충돌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각 관절의 유연성 평가, 평가라는 건 결국 각 관절의 유연성 평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봐서, 여기는 지금 흉추를 먼저 해야 되네. 여기는 견갑골을 먼저 잡아야 되네. 여기는 지금 경관절을 잡아야 되네. 이게 딱 놔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그걸 보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음,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가원을 이렇게 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회원들의 점검 시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점검 시간을 가져서 한 달에 얼마만큼 아사나가 변화했는가라는 거를 했는데, 그럴 때 이제 유연성 평가를 필요로 한 거지, 보면은. 그래서 정굴, 후굴, 회전, 척굴 중에 어느 부위가 주로 약한지, 또 어느 방향이 약한지를 알면은 전체 균형도 맞춰줄 수도 있고, 균형을 맞춰준다는 말은 교정도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자료 있지요.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셨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할 건데, 여기서 다 하지 않고 요거는 쭉 보면 되고요. 그 유연성 검사지 안에 있는 저기 각도 재는 것은 뭘로 했는가 하면 사진을 찍은 다음에 앱으로 한 겁니다. 각도기 앱 중에 제가 올려드렸죠. 뭐 혹시 다운 못 받은 분들은 학과 게시판에 각도기 앱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거기서 다운 받아가지고 하시면 되고, 오늘은 그 각도기 앱을 가지고 재고 이러면은 복잡하니까 지금은 디지털 각도 측정기 가지고 하겠습니다. 디지털 각도 측정기 가지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각도기 앱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인터넷 가보면은 디지털 말고 이렇게 실제로 자로된 게 있습니다. 자로된 각도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입하셔서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대부분은 논문을 쓸 게 아니란 말이죠. 논문을 쓸 게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쓰는 유연성 평가법이 있고, 그냥 회원들하고 여러분들이 공유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편하게 줄자를 가지고 많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논문에서 쓰는 것 몇 가지, 그 다음에 주로는 논문에서 쓰지 않더라도 의미 있게 우리가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평가해 볼까요? 제일 먼저 유연성, 결국 정굴, 후굴을 먼저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은 정굴에서는 자누시르스 아사나하고 그 다음에 자누시르스 아사나하고 파시모타나 아사나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도구는 첫 번째는 줄자를 가지고 하는 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도기를 가지고 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델 쌤을 모시겠습니다. 오조 강사님은 손효천 저기 동문님 전 물경 아사랑 대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자, 예.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하면 되기 때문에 양발을 앞으로 뻗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자누 시르시 아사나는 뒤꿈치를 배부 쪽으로 쭉 끌고 오는 형태가 되는데, 그러면 골반의 각도가 약간 틀어지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일관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골반은 고정하고 그 상태에서 한쪽 다리만 그냥 딱 접는 형태를 하면은 일관성이 생기겠지요. 자, 그렇게 해서 그다음 양손을 두 개를 딱 합쳐서 옆에는요, 손을 겹치는 게 만들고, 평가를 위해서 때는 손을 겹치는 게 좋습니다. 겹치고 중지가 어느 정도 오느냐는데, 옆에 다리 자꾸 변하면 애매하겠지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다리 일정하게 될 수 있도록 블록으로 다리 직각이 오도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엄지발가락까지 머리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유연한 사람들은 이걸 당연히 지나가겠지요. 그러면 쭉 지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된다면은 잠깐만요. 자, 지나오세요. 겹쳐서 계속 오세요. 오세요. 완전히 여기까지 볼게요. 자, 이렇게 왔을 때 여기까지 지금 왔거든요. 됐습니다.
그러면은 몇 센치인가는 35.5 됩니다. 그러면 기록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플러스 자무실을 아사나 플러스 35.5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노인분들하고 시니어 요가에서는 여기가 5도겠지요. 여기까지 못 오는 분들이 많겠지요. 네, 각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17.5, 여기는 마이너스 17.5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실버 요가에서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의자에 앉도록 합니다. 잠깐만 이게 의자에 앉아서 하는데요. 이 평가는 시니어 요가 체력 테스트 할 때 논문에서도 사용한 방법입니다. 자, 앉고 이렇게 해서 한 다리를 펴주세요. 한 다리 펴고 발끝은 직각으로 두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스탑 하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지요. 자, 그래서 자누시르사 아따나는 이렇게 평가하면 되고 지금 의자를 가지고 했던 평가는 시니어 요가 체력 테스트 5개나 6개 사용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학술적으로 공신력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검증된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빠시모타나 아사나도 같은 방법을 하면 되겠지요. 동등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최전굴 평가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운동과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최전굴 평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전굴 평가를 여러분 이전에 했던 기억나시지요? 앞에 박스가 있고 박스에 줄자가 있고 그걸 쭉 밀어서 얼마만큼 가는가 그렇지요. 그러면 원리는 같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뒤에 불러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쭉 겹치고 잠깐 보세요. 예, 인데까지 됐습니다. 32.5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은 자, 한번 어떤 부분이 이 평가를 이것도 논문에서 쓰는 평가입니다. 지금 한 것도 논문에서 쓰는 평가인데 여기서 평가가 약간 애매한 부분은 있지요. 그러면 뭐가 애매한가 하면 한 70% 내려가 보세요. 70%, 70%더 내려오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는 각도가 쭉 이렇게 많이 변하다가 여기서 왔다 완전히 내려갔어요. 여기서 요 정도에서 더 내려가는 거는 손으로 밀었을 때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뭘로 재는 게 좋은가 하면은 이제 음, 각도기를 가지고 이렇게 재는 게 좋습니다. 각도기 가지고 한번 재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 앱을 가지고 사진 찍어서 전후를 비교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한 번에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일어나세요. 그러면 기준점을 잡습니다. 기준점은 뭘로 잡는가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경추 7번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경추 7번. 목을 약간 숙여보세요. 그러면 제일 폭에 목뼈 있지요. 그게 경추 7번입니다. 그래서 경추 7번을 기준으로 잡고 목 바라하시고요. 요거는 여기가 0도고 이렇게 딱 잡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추 7번을 옮겨서 0.0으로 잡고 자, 앞으로 제가 숙여봅니다. 그냥 쭉 머리 숙이고 미안합니다. 다시 올라오세요. 측정을 안 눌렀습니다. 자, 다시 과거 앉고 요걸 0으로 쫙 시작하세요. 완전히 숙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 경추 7번이 관계 몇 도냐 하면은 101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약간 머리는 이렇게 숙여지니까
101도가 나오게 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다시 아니면 가져갈게. 여기서 조금만 유연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해볼까요? 여기 반만 가볼게요. 자, 이러면 이제 48도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측정하면 되고, 나는 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전체를 측정하지 않고, 요 추분만 특히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올라오세요. 한요추 1번 정도를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요, 보면은. 그래서 양 골반이 만나는 양 장골이 연결되는 지점이 한 4번, 5번 정도 되겠지요. 그래서 4번, 3번, 목표목록 2번, 1번 정도를 잡아서, 예. 아니면 벽골을 딱 이용해가지고 배꼽 끝에서 위로 이렇게 잡아주고, 그래서 시작. 예, 그리고 60도. 이렇게 해서 요출 1번에다가 마킹을 하는 겁니다. 요출 1번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그 뼈를 잡아서 올라가 가지고 요출 1번에다가 흰 테이프 같은 거를 딱 붙여 가지고 마킹해 가지고 반복해서 재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일관되게 잡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명치 정도 뒤에서 꿰뚫어 가지고 하면은 요게 꼭 척추 몇 번인가를 떠나서 그 정도가 요추와 이제 흉추가 만나는 지점 정도로 이렇게 조금 더 흉추 쪽이겠지만 잡고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잡는 방법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은 후굴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후굴은 뭘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면은 가장 보편적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을까요? 잘 안 보이는가요? 조금 더 모델분이 앞으로 앉을까요? 예, 약간만, 조금만 앞쪽으로 조금만 이동해주세요. 네, 그 정도. 예, 예,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구글에서 가장 그 한글은 부장가사나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부장가사나를 실제로 응용해서 구글 유형성 평가를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건 논문에서 이제 쓰는 방법입니다. 자, 이쪽으로 엎드려 주세요. 이쪽으로 엎드려 주세요. 예. 그리고 구글을 할 때는 손으로 짚고 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짚으면은 이제 팔의 힘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손으로 안 짚고 손을 뒤로 뺍니다. 손을 뒤로 빼고 그냥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손 뒤에서 차수를 합니다. 손을 뒤에서 차수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예, 손목을 잡고 요 상태에서 그대로 자, 발은 일관되게 하면 됩니다. 두 발을 모아서 할 거면 모아서 하고요. 아니면은 골반 넓이로 벌려서 하면 골반 넓이로 벌려서 하고 일정한 형태를 정하고 바닥에서부터 척추까지의 길이를 재면 됩니다. 자, 힘으로 올라옵니다. 완전히 쭉 올라요. 쭉쭉쭉쭉. 나오는 겁니까? 네. 이렇게 하면은 33cm. 이렇게 측정하면 됩니다. 지금 하는 것도 그 척추의 익스텐션의 체간의 익스텐션 최후굴에 대한 평가법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장가산하고 좀 다른 점은 지금 한 거를 보통은 이제 평가할 때 백 익스텐션이라고 합니다. 백 익스텐션 동작은 이름은 그렇게 되는데요. 부장가산에서 손을 짚지 않는 거지요. 그럼 어떤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손을 지탱하면은 수동적 스트레칭을 어느 정도 쓰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근데 손을 뒤로 하고 그냥 쭉 올라오게 되면은 뭘 쓰는가 하면 능동적 스트레칭을 쓰게 됩니다. 두 개의 차이는 뭘까요? 수동적 스트레칭과
능동적 스트레칭의 차이점 뭘까요? 굉장히 능동적 스트레칭은 근력 위주의 스트레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방금 했던 동작은 근력 운동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후면의 척추 기립근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 기립근을 강화하고자 할 때는 여러분들이 손을 거의 쓰지 않는 부장가 아사나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부장가 아사나를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밀어서 가게 되지요, 보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능동, 펴는 거는 수동,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한 반만 올라오세요. 부장가 아사나 반 정도. 자, 이렇게 팔꿈치를 약간 접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능동 반, 수동 반, 50% 50% 쓰겠지요. 팔을 쭉 뻗어서 팔의 힘에 의지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은 능동성이 훨씬 더 줄어들고 수동성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구구를 할 때는 자, 내려오세요. 구구를 할 때 여러분들이 평가하면서 하나 기억해 둘 게 뭐냐면 수동적 스트레칭이냐 능동적 스트레칭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아사나를 짤 때도 구구를 할 때 근력을 강화하는 아사나형이냐 아니면은 수동적 스트레칭에 의해서 힘을 빼고 늘리는 스트레칭이냐 그거를 구분해서 시퀀스를 짜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근력 강화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요가를 하다 보면은 유연성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근력이 빠지면서 유연성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은 근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근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생기면은 유연해졌는데 아픈 개연성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근력의 비율과 유연성의 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성한 아사나에서 수동적 스트레칭이 위주가 된 아사나인지 능동적 스트레칭이 위주가 된 아사나인지를 꼭 구별해서 시퀀스를 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도기 가지고 또 해볼까요? 각도기 가지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각도기 앱을 사용할 때는 앱은 지금 보시면 항상 세 지점을 찍어야 되지요. 그러면 세 지점을 찍을 때는 자, 보시면은 손을 이제 여기가 여기가 대전자 여기를 잡아도 되고요. 여기를 대전자를 잡고 대전자에서 여기 하나 잡고 여기 수평 여기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와 보세요. 올라오면은 또 올라오면 이제 여기 경추 7번 정도를 잡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은 자 내려오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대전자를 이렇게 뭡니까 잡는 게 이런 게 어려우면은 그냥 한 지점을 정하면 됩니다. 여기하고 수평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를 그어놓고 경추 7번과 요추 4번, 5번 정도를 집어넣고 거기서 올라오는 지점 예 올라오세요. 자 그만 이렇게 해서 일관되게 그거를 형성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도기 앱은 항상 세 개의 지점을 잡고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각도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올라오세요. 이렇게 올라올 경우에 자, 108도 요 각도가 내려 108도 수동적 스트레칭을 했을 때 이제 그렇고요. 앞에 것처럼 이제 힘으로 올라올 때 손 뒤로 자, 힘으로 시작 예. 39도, 각도가 39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정굴과 구굴, 부장가사나, 파치모타나사나, 자누시로시 아사나의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세 번째, 척굴로 넘어갑니다.
척불에서는 이제 어느 아사나를 이용하는 게 가장 무난한가 하면은 안자니 아사나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혹은 이름은 여러 개로 이렇게 쓰이지요. 아르다 찬드라 아사나라고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줄자를 사용하는 방법하고 각도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서십시오. 안자니 아사나를 할 때 보통은 우리가 한 손을 올려서 이렇게 기울이거나 두 손을 합장해서 이렇게 기울이게 되지요. 정석은 두 손을 합장해서 하는 거고, 응용은 한 손을 해서 하는 거지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손을 안 쓰고 그냥 기울이면 됩니다. 팔을 올리지 않고 그쪽 벽을 봐주세요. 자, 예, 이 정도면 되겠지요. 그리고 척불 자세 같은 경우 할 때는 벽에 등을 붙여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면이 반대가 되는 거지요. 자, 옆으로 기울여 보세요. 그쪽 에 손 안 올리고 그냥 옆으로 쭉 기울이세요. 예, 그만 됐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 길이를 재는 겁니다. 요 길이를.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35cm가 되는 거죠. 만약에 뇌성이 약하면 35cm, 54cm. 그러면 지금 평가법을 가지고는 결국 비교를 하겠죠. 한 달 전과 한 달 후, 4주 전과 4주 후, 8주 전과 8주 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놓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제 유연성을 척불이 얼마나 발전했냐는 때첫 달에는 요 옆으로 기울기가 55cm가 나왔는데 지금은 35cm가 나왔다. 그러면 그 변화량이 이제 발전한 데이터 값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나이 드신 분들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하면은 양발을 골반 넓이로 벌리고 하는 게 좋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로 논문을 쓸 때는 골반 넓이로 벌리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골반 넓이를 정면으로 돌아가십시오. 골반 넓이로 벌릴 때 골반 넓이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면 되는가 하면 ASIS를 잡습니다. ASIS. 여러분들이 뼈를 만져보시면 앞에 이렇게 위에 톡 튀어놓은 데가 있고요. 여기 톡 튀어놓은 이 뼈하고 어디를 라인을 맞추시면 되느냐면 둘째 발가락이 일직선상에 오도록 하면 됩니다. 개인차가 좀 있으니까 약간은 그게 일직선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거의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반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놓고 자, 흔들고 그 상태에서 안쪽으로 기울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각도기를 사용하는 법을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들한테 촉진 요가를 적용해가지고 얼마나 유연성이 늘어나는가 해서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그냥 일반 요가만 하는 팀, 그 다음에 PNF 기법을 적용한 촉진 요가를 하는 팀을 비교해가지고 석사 논문을 썼었거든요. 그때 요 각도기법을 썼습니다. 저는 각도기법을 썼고, 제가 다른 논문에서 보니까 출자를 쓴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둘 중에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서 만약에 선택을 한다 하면 어느 걸 하는 게 좋은가 하면 각도기를 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근데 편하게 할 때는 줄자를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아보세요. 자, 발을 모아서 하면 약간 모아서 것 같아서. 자, 여기 077번 각도기를 가지고 할 때는 어떻게 쓰는가 하면 여기하고 요추 4번 잡고요. 그 다음에 영추 1번 잡고 여기서 영추 1번이 얼마나 이동하는가 그걸 봤었습니다. 자,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그렇지. 앞으로는 고개 숙이지 말고요. 됐습니다. 57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됐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측면 기울기를 할 때는 안자니 아사나를 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줄자를 이용해서 바닥과 손끝과의 거리를 재거나 혹은 여기 경추 1번이 어느 정도 각도로 기울여지는가를 보면 되고요.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이 각도기 앱에서 돌려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흰색 이런 동그란 테이프 있지요. 그런 거를 마킹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평가에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뒤쪽에, 앞쪽보다는 뒤쪽에 주로 있지요. 하나, 둘, 셋. 4페이지에 빠지 못한 아사나 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부장가사나 평가 있지요. 5페이지에 부장가사나 평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페이지 위에 바타코나 아사나 평가하는 거 나오지요. 그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관절 평가로 들어가겠습니다. 고관절 평가할 수 있는 게 1페이지, 2페이지와 3페이지 있는데 많거든요.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걸로 하누만 아사나 평가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누만 아사나 평가법. 블록을 2개를 가져오시겠습니까? 자, 하누만 아사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면요. 논문에서 줄자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평가를 하는가 하면 운동과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하누만 아사나 평가라고 안 했겠지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프론트 스프릿, 앞뒤로, 앞으로 벌리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사이클 선수들한테 요가 한 팀, 요가하고 동계 훈련을 같이 한 팀하고, 동계 훈련만 한 팀하고, 유연성 비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연성 비교를 뭘로 했는가 하면은,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페이지에, 앞 페이지에 있는 거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하누만 아사나를 했는데, 줄자를 가지고 했습니다. 자, 그때는 손에 블록을 안 잡았습니다. 그냥 원래 보통 논문에서 하듯이 블록이 없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요가원에서 할 때는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할 때는 블록을 딱 일정한 블록을 가지고 하는 게 조금 하기가 편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면 초심자들은 많이 벌어지지도 않는데 손을 바닥에 짚고 하면은 다리가 아프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블록을 짚고 하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할 때 어떻게 하느냐는 지금은 여기서 하지만 뒤쪽 발을 벽 끝에 붙이고 하도록 하세요. 뒤쪽 발을 벽 끝에 붙여서 벽에서부터 길이를 재면 되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잠깐만요. 아직 발끝은 저기 펴야지 발끝을 딱 펴야 되고 위치를 고정시키고 그다음에 자, 준비 앞으로 쫙 어깨 뒤꿈치까지의 거리를 달립니다. 그래서 짝을 놓고 이렇게 오게 되면은 옆으로를 여기까지 뒤꿈치까지 오는 걸 재야 되기 때문에 여기 또 줄자가 하나 이렇게 맞서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은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165cm 이렇게 됩니다. 165cm. 이렇게 해서 하누마나사나 같은 경우에도 줄자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뭡니까? 요가를 한 팀이 앞뒤 이 고관절의 유연성이 훨씬 더 증가했다라는 게 논문에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경기력에 다른 거에도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또 관심이 갈 수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그때 평가를 한 게 뭐뭐를 평가를 했었는가 하면 유연성 평가하고 근력 평가하고 무산소 능력 이 세 가지를 다 평가를 했거든요. 유연성 평가
그 다음에 등속성 근력 평가, 그 다음에 막판 스포트 할 때 능력, 요 세 개를 다 평가를 해가지고 요가를 하면은 근력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가, 요가를 하면은 사이클 선수의 경기력이 향상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봤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고관절이 유연성이 좋아지면은 이 킥 할 때의 어떤 효과가 더 증가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보면 자,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하는 거는 하누만 아사나를, 우파비스타 코나 아사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입니다. 우파비스타 코나 아사나는, 자, 페이지가 하나, 둘, 3페이지에 있죠, 여러분. 3페이지 보십시오. 3페이지 두 개를 딱 갈라지죠. 그러면은 사진을 위에서 찍어가지고요. 사진에서 각도기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사진을 딱 찍어서 경추 7번하고 발목 중앙, 발목의 제일 중앙 지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평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목을 약간 숙이고 있다라든지 이러면 달라지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하면은 폼롤러 가지고 와보죠. 그렇게 약간 변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폼롤러를 가지고 앉았을 때 폼롤러를 잘 앉으시고 저쪽 보고 앉아보십시오. 예, 다리를 벌리고, 자, 폼롤러를 대고 그 다음에 뒤에 하세요. 이렇게 앉으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다음 위에서 사진을 딱 찍습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중에 경추 7번에서 저기, 혹은 어떤 경우에 정수리를 잡아도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양 다리가 벌린 각도를 측정하면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가 있으면 디지털 각도기가 있으면 금방 간단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릎 중간을 각도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 벌어졌을 경우에 숫자 이렇게 그냥 가면 됩니다. 간단하게 됩니다. 92도, 요 정도 92도. 이제 조금 넓게 해볼까요? 자, 요렇게 했을 때 무릎 중간에 대고, 자, 쭉 가서 가서 이렇게 되면 이제 153도, 153도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니면 발목에서 한번 재볼까요? 여기에 무릎에서 금방 무릎 설계골이 중앙에 있는 거고, 자, 이게 무릎이 이렇게 설계골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무릎을 이렇게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53도 이렇게 비슷하네요. 무릎을 제거하고 발목을 제거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탁 쬐을 때는 거의 100한 여기 몇 도입니까? 100한 30, 170도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요즘 거의 굉장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나올 것 같은데, 이쪽에서도 한 10몇 도, 이쪽에서도 한 10 몇 도가 빠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한 14도, 오른쪽에 요 각이 오른쪽에 다리가 요 수평면하고 한 12, 3도, 저쪽에도 한 12, 3도 정도가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렇지요? 그래서 보통 아주 유연한 분들이 그냥 거의 벌리면은 한 150에서 150, 155 정도 요 사이에서 나온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알 수가 있겠지요. 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관절의 유연성 평가를 이제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걸 했는데, 요거는 두 개를 다 사용한 거죠. 앞뒤 벌리고 옆으로 벌리고. 옆으로 벌리는 거를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이드 스플릿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거를 사이드 스플릿, 그 다음에 프론트 스플릿.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누만 아사나하고 우프여피스타 코나 아사나는 평가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관절을 이제 하나씩 평가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십시오. 제일 먼저 위에 뭐가 있습니까? 고관절 신전. 이거는 뭐의 유연성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장요근의 유연성하고 연결되지요. 네. 장요근의 유연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거고, 다리를 접어서 파무타 아사나는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고관절 굴곡인데 무릎을 굽혔지요. 무릎을 굽히면은 대둔근의 유연성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대둔근, 타켓,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대둔근 타켓 운동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동작들은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은 테라피가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장요근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다리를 펴서 저렇게 하면 되지요. 요거를 좀 더 강하게 하고 싶다면 무릎을 굽혀서 하면 돼요. 무릎을 굽혀서 하면 되는데 보통 검사법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펴서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유연성 평가나 이런 방법들은 테라피로 다 연결된다는 것. 그래서 대둔근 어깨 스트레칭은 대둔근의 통증을 해소할 때 연결되지요.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밑에는 무릎을 펴고 하지요. 그러면은 어느 쪽이 제일 핵심이 되는가 하면 슬근이 타겟이 됩니다. 슬근, 햄스트링이 타겟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햄스트링의 유연성을 평가는 이렇게 한다는 걸 기억하고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논문 쓸 때 2번은 쓴 적이 없고요. 1번, 3번은 썼습니다. 1번, 3번은 유연성 평가할 때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고 어느 정도 각도가 나온지를 보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회원들 리스트 작성할 때 오른쪽, 왼쪽을 다 따로 해놨지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오른쪽, 왼쪽의 유연성이 틀리단 말은 몸이 얼마나 체형이 틀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평가지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 하나는 유연성 검사지를 가지고 하나는 체형 분석 검사지가 있어야 됩니다. 어깨가 어느 쪽에 내려왔는가, 어느 쪽 골반이 올라왔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골반이 어디로 회전했는가 이런 게 다 근육하고 연관된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보게 되면 보다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고 뭐라 저기 PT를 할 때도 아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엎드려 누우세요. 머리 그쪽으로 나가고. 자, 여기서도 어떻게 잡는가 하면은 여기 대전자를 잡습니다. 대전자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설계물의 중앙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흰색 테이프를 여기다 마킹하고 여기다 마킹하고 그다음에 다리를 올려보세요. 하나만 더 해주세요. 이렇게 탁 올리면은 요 마킹이 얼마나 올라가는가. 옛날에는 그걸 줄자를 가지고 직접 줄자 각도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간다는 디지털 요걸로 가지고 지금은 이제 하니까 좀 더 훨씬 편리해졌지. 제가 이거 판매하거나 이런 거하고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보면은 이거 편하니까 알려드리는 거지. 제가 이거 뭐 판매하거나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이 기계가 현재는 우리나라에 얼마 동안 나오다가 의료기로 이렇게 분류돼 가지고 지금 현재 단종돼서 팔지도 않습니다. 좀 있다가 의료기를 등록하고 팔겠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사고 싶어도 중고매매 가격 뜨면 살 수 있지 사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혹시 논문 쓸 분들은 이 기기를 구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준비 올려보세요. 자, 미안합니다. 다시 내려서 여기서 뺄게요. 자, 올려보세요. 골반 붙이고 그렇지요. 스탑. 26도 나왔는데요. 이 정도면 상당히 높게 놓은 겁니다. 26도면은 유연하기 때문에 높게 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병원들하고 하시면은 10몇 도입니다. 10몇 도 내에서 이렇게 놀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오세요. 이제. 자, 그래서 아까
신점 평가할 때 주의해야 될 거 하나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볼게요. 한 번만. 요 평가를 할 때 잘못 평가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올려보세요. 한 발 올리는데, 딱 여기는 지금 여기 붙이고 하세요. 요 골반에 딱 붙이고 하니까 되는 데가 일정한데 어떤 분들은 골반을 들어버립니다. 그러면 각도가 안 정확하지요. 그래서 배운들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손을 여기 집어주고 자 올리세요. 이렇게 손을 딱 마킹을 해서 정확하게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반을 들어버리면은 완전히 틀려진다는 거. 그럼 뭘 썼습니까? 여기만 쓴 게 아니고 허리 근육을 쓴 거죠. 여기를 커버한 거죠. 자, 돌아보세요. 자, 햄스트링 이제 보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손을 양쪽 ASIS에다 올리세요. 여기 고정하고 올려야 되죠. 스타트 올리세요. 예. 자, 103도. 90도만 모아도 아주 유연한 겁니다. 근데 지금 103도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연한 거다라고 이렇게 보겠죠. 보통 분들이 하면 90도가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잡는 게 아니고 자기 근력으로 주로 들어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지, 그러면은. 그래서 이 검사는 햄스트링에 대한 이제 유연성 검사라고 할 수 있고, 근력으로 보면 어떤 근력이겠습니까? 장요근과 대퇴직근이 주로 근력 운동이 된 거죠. 여기서는 그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까요? 요거는 고관절, 외회절 이런 거는 조금 디테일한 부분인데 뭐 요것도 평가할 수 있고요. 잠깐 봅시다. 회전을 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회전을 평가하려면은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페이지에 까티 짜크라 아사나 하겠습니다. 까티 짜크라 아사나 보세요. 여러분, 까티 짜크라 아사나 평가 보도록 합니다. 자, 찾으셨지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예. 서세요. 그렇게 서면 되겠죠. 자, 요때 팔을 뻗어서 할 수도 있고 팔을 안 뻗어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손을 이렇게 가슴 앞에 모아서 네, 어깨를 안 쓰고 여기서 요 위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죠. 자, 그대로 발을 고정, 발바닥 고정하고 몸을 회전하세요. 오랜만에. 자, 회전.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팔을 안 쓰고 체감만 회전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그래서 85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팔을 한번 써볼까요? 팔을 옆으로 뻗고 네, 위치는 팔에서 되는 게 아니고 어깨, 등봉에서 되도록 합니다. 자, 시작. 발바닥 고정. 자, 이렇게 해서 팔을 뻗어서 할 경우에는 어깨 움직임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102도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앞에 게 좋다, 뒤에 게 나쁘다 이게 아니고 어떤 거를 쓸 건지를 정확하게 정해서 하면 될 겁니다. 요가 아사나로 평가할 때는 두 번째 방법이 좋다고 봅니다. 요가 아사나 평가를 할 때는 두 번째 방법을 쓰시도록 하고요. 논문이나 이런 거 쓸 때는 팔에 이런 작용들이 줄어들도록 그냥 팔을 고정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전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경관절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어깨가 얼만큼 잘 올라가느냐, 뒤로 내려가느냐를 보려면은, 자, 그림 보십시오. 까티 차크라 아사나에서 이제 팔이 위로 올라가는 거하고 뒤로 빠지는 게 있지요. 자, 사진을 찍어서 위와 같이 보면 되는데, 요 사진들을 찍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복부를 고정하는 겁니다. 복부. 복부. 다르게 말하면 복부와 흉추를 고정하는 건데요.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이 가슴을 내밀게 되면 결국에는 허리를 밀어넣은 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복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평가하는 게 좋습니다. 자, 볼까요? 자, 우리 양팔을 위로 딱 돌리세요. 이게 정확하게는 않을 수 있는데 일단 175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내리세요. 그래서 이 평가를 할 때는 요 늑골 있죠, 아래쪽 늑골. 요 부위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견갑골의 위치가 틀어지지요. 그래서 이 평가를 할 때는 견갑골의 위치를 얼마나 고정하고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팔 중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스톱. 시작.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예, 168도. 아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오는데 지금 게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옆에 중간에서 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보고 이렇게 고정하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견갑골이 고정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신경, 팔을 뒤로 젖히는 거에 대한 스톱 보겠습니다. 시작. 예, 스탑. 30도.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뭘 평가하는가 하면 균형 자세를 평가하는 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균형 자세는 가장 대체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은, 한발서기입니다. 자, 한발서기. 한발서기를 평가할 때는 보통, 자, 이쪽으로 돌아서세요. 양팔을 옆으로 벌리고, 한 다리를 직각으로 올리고, 한 다리를 직각으로 굽히고, 예. 자, 시간 재서 평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하면 되는데요. 이게 평가하기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건데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시간을 재는 게 있고요. 잘하는 분들은 이제 너무 길어지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눈을 감고 합니다. 준비, 다시 내리고, 네, 스타트를 해서 타이머 가지고, 자, 손 올리고, 다리 올리고, 시작해서 눈 감고 평가하기를 하면 됩니다. 요가 아사나의 기능을 평가할 때는 뭘로 하면 되겠습니까? 브룩시 아사나를 가지고 하면 되겠지요. 자, 브룩시 아사나 준비. 자, 손을 합장하고, 여기서 평가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손을 뻗은 채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요. 자, 손을 위로 기준을 정해서 자기가 뻗은 상태로서의 어떤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하도 될 거고, 여기서도 두 가지를 나눌 수 있겠지요. 눈 뜨고 하는 평가와 눈 감고 하는 평가.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려오시고요. 손 내리고. 그 다음에 약간 걸음걸이에 있어서 균형성 평가도 필요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 밑에 50cm 정도의 원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눈 감고 걸음걸이를 100번 걸어주세요. 눈 감고 이게 무릎까지 올라올 정도로 예. 눈 감고 이렇게 해서 50cm의 중앙점을 찍어 놓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나중에 중앙에서 이동한 길이가 있겠죠. 그 이동한 길이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한쪽으로 쏠렸거나 균형 감각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동이 더 많이 하게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평가를 할 때 쓰면은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십시오. 경관절 내회전, 외전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경관절 내전, 외전에 대한 평가까지 이렇게 보고 이제 빨리빨리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서 여기를 얼마나 이렇게 더 내려가는가가 뭐겠습니까? 내회전 평가가 됩니다. 내회전 평가.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는 게 외회전 평가입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은 더 내려가고 왼쪽은 안 내려간다. 이런 경우가 있겠지요. 그러면은 이쪽 같은 경우에는 내려간 쪽 같은 경우에는 내전 근육이 이렇게 수축이 많이 돼 있는데 이 안 내려오는 쪽은 뒤에 극하근 뒤에서 이렇게 자, 일로 와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손만. 자, 내려서 한쪽은 더 내려가고 이쪽은 덜 내려갔습니다. 손이 각도가 덜 내려가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근육이 극하근 여기에 보면 소원근이 있겠죠. 이 근육이 타이트하면은 앞으로 못 돌아 들어가는 거지, 오면은. 그래서 이쪽 근육이 타이트하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절의 외회전, 내회전 평가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투수 같은 경우에 증후군들이 있거든요. 투수들은 어떠냐면은 이쪽이 더 내려가겠습니까? 더 많이 내려가겠습니까? 덜 내려가겠습니까? 투수들 같은 경우에요. 한번 맞춰보시지요. 보통은 어떤가 하면요. 그, 내려가는 게 투수들은 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회전이 잘 안 되는 거지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처음에 생각을 할 때 투수들은 끝에 이렇게 뿌릴 때 앞으로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가 더 내회전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덜 내려가는 이유는 이게 던지기 위해서는 뒤로 이렇게 쫙 끌어당기죠. 굉장히 여기서 근력 운동을 굉장히 강하게 뒤쪽으로 걸어오지요. 그러니까 뒤쪽 근육이 외회전 근육들이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근육들이 타이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끝에 마무리되는 것보다 힘을 줬던 그게 더 많이 남는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운동선수의 어떤 어깨 관절이나 평가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게 쓰인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가에서는 경관절의 그 외회전, 내회전 기능을 평가할 때 뭘 사용하면 되는가 하면 고무카 아사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시니어 분들 체력 평가할 때도 요 동작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시니어 분들 요가하고 필라테스를 똑같은 기간을 시켜서 비교를 할 때 썼던 측정법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한 고무카사나 해주세요. 그거는 각다아사나고요. 손 뒤로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요렇게 잡는 게 아니고 그냥 안 잡고 쫙 겹치는 거지. 자, 첫 번째 보통 이렇게 했지요. 그러면은 요 길이를 재는 겁니다. 9.5cm 정도, 요 마이너스 9.5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잘 되는 사람은 넘어서겠지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요 중지와 중지가 겹쳐진 부분을 재면 되니까 4cm 플러스 4 이렇게 합니다.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위가 경관절의 외회전, 여기는 경관절의 내회전 평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휴식하십시오. 간단하게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조금 더 복합적으로는 이 동작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 고관절의 내회전, 외회전 평가는 의자에 앉아서 의자에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앞으로 와서 여기 앞 앉으십시오. 이게 좀 더 높아야 됩니다. 원래는 높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고정하고 자, 바깥으로 여기 고정, 요 부분을 딱 고정해 주세요. 배태를 고정하고 바깥으로 배전해 주세요. 자, 요렇게 발을 가만히 있고 요렇게 회전하는 게 고관절에 이게 뭡니까? 내회전. 이게 고관절 내회전 평가. 자,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들어가는 게 외회전, 바깥으로 이게 회전에 들어간다 서면 그래서 요 평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데 요가하는 분들은 이렇게 굳이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을 보고 들으실게요. 다리를 직각으로 구부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안쪽으로 여기 골반 고정하고 바깥으로 돌려주세요. 각도기 가지고 재고 그 다음에 안으로 돌려보세요. 각도기 가지고 재고 이렇게 해서 평가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고정하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세 평가할 때도 쓰이겠지요. 무슨 말이냐면 잡아서 양쪽은 이렇게 딱 눌러보면 잡아서 보이시죠? 양쪽을 이렇게 딱 눌러보면 지금 느낌 같은 게 어떻게 되느냐면 오른쪽이 좀 더 많이 옆으로 기울여집니다. 오른쪽이 고관절이 내회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유연성 평가법은 나중에 보면은 자세 평가로 연결된다. 자세 평가는 결국 또 뭘로 되는가 하면은 원포인트 레슨 테라피하고도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은 아사나를 지도할 때 어디를 꺾을 것인가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관절을 지금 허리를 꺾을 게 아니고 고관절을 꺾어야 된다. 지금 고관절은 충분히 열리는데 흉추가 이렇게 신전이 안 된다. 아니다. 견갑골의 움직임이 안 따라준다. 이런 부분들이 다 분석이 돼서 아주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 고급 아사나 연습 과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아사나가 약해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팔을 이렇게 젖히더라도 힘을 쓸 때 손끝에서 힘을 간다라는 느낌으로 하는 것하고 자, 이런 게 어디에 이제 드러난가 휴식하고 쉬고 계세요.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뒤로 이렇게 넘길 때 보통 끝에다 의식을 많이 두거든요. 그러면 손끝이 간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그럼 한번 해보세요. 손끝이 느낌을 간다. 이렇게 할 때 힘이 어디에 들어옵니까? 여기. 후삼각근 쪽에 힘이 들어오지요. 힘이 탁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 견갑골, 그 다음 흉추 위에서부터 힘이 쭉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지요. 그렇게 연습할 때도 필요한데 반대로 연습할 수 있거든요. 자, 팔을 뻗었습니다. 먼저 흉추 꺾고 흉추를 먼저 딱 집어넣고 견갑골을 먼저 쓰고 그 다음 손끝. 그러니까 의식이 어디서부터 갑니까? 끝에서부터 온 게 아니고 흉추, 어깨, 손끝 이렇게 가면 힘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끝에 의식을 두고 힘을 먼저 써서 안으로 의식이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은 중앙에서부터 좀 더 안쪽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탁탁탁탁 가면서 힘을 전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제가 1차적으로 권해드리는 것은 뭘까요? 1차적으로 권해드리는 것은 힘을 쓸 때 안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펼쳐서 바깥으로 쓰고 걷어들일 때는 또 반대 순으로 쓰고 이걸 조금 더 나아가면 어디서부터 쓰게 될까요? 여기를 쓰기 이전에 어디부터 쓰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더 우선 더 먼저 힘을 써야 될 게 어딜까요? 한번 글을 올려보시죠. 구구를 할 때, 하스타, 우따나, 아사나를 할 때, 그렇지요. 여기서부터 힘을 써야지. 여기서부터 힘이 올라오고, 코어, 탄다. 그렇죠. 깐다의 중심을 두고, 코어에서 근육을 쓰면서, 흉추 쓰고, 그 다음에 견갑골 쓰고, 그 다음 주관절, 그 다음 손목 관절 이런 식으로 쓰면서 연결할 때 코어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움직임의 연계성이 나오게 되면서 안전한 아사나가 되고 또 하나 뭐냐 힘의 전달이 잘 되고 코어 근육과 속근육과 근근육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 평가가 단순히 유연성 평가에 그치지 않고 움직임의 역학적 메커니즘까지 인식이 발전할 수 있도록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 드린 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자료를 읽는 걸 바탕으로, 오늘은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해서 너무 많은 그거를 다루지는 않았거든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 요렇게 평가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응용해서 다른 관절들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요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기회에는 자세 평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 부탁드릴 거는 이제, 이야기 아까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공지할 내용하고 짧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7월 달 이제 방학 되면은 6월 21일은 요가의 날 행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 특히 학과에서 같이 참여하는 요가의 날 행사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가 심화 과정, 유연성 촉진 요가 과정이 2회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요가 전문 역량 강화가 또 2회 수료 과정으로 있다라는 것. 그다음 방학 때 친무 명상 수련회 2박 3일로 공주에서 있다라는 것. 그다음 호흡 명상 수련회가 하루 코스로 이렇게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코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과 게시판에 저기 2학기 입시 카드 뉴스가 올라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블로그, 인스타 이런데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셨나요? 예, 질문 없으시면은 예, 이상으로 마칠까요? 잠깐만 기다려보고. 예, 개인의 측정법을 표준적인 측정법을 만들어 놓고 개인의 체형에 맞게끔 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한 달 단위로 평가해도 되고요. 2달 단위로 평가해도 됩니다. 보통 제가 요가 센터에서 할 때는 한 달 단위로 개별 평가를 했었고요. 논문으로 할 때는 2달 내지 3달, 8주 아니면은 12주를 보통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12주를 평가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8주까지도 논문에서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단기 평가와 그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연성하고 체형 검사지가 공식적인 것이 따로 있나요? 공식적이지는 따로 있다라기보다는 저기 단체들마다 나름대로의 검사지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인 거는 주로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는가 하면 논문에 있는 평가들이 공식적인 거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유연성 평가, 논문 검사할 때는 어떻게 검사하시면 되는가 하면 유연성 검사, 유연성을 검사하거나 아니면은 관절 가동 범위, ROM, Range of Motion 해가지고 관절 가동 범위, 그 다음에 유연성, 이렇게 검색해서 뜨는 논문들을 보시면은 평가법들이 다 나옵니다. 그게 공식적인 검사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야기 다 놓으셨지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즐거운 시간 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대학원생분들도 계시고 학부분들, 생분들도 계시고 아주 다양하게 계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세요. 예,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여러 행사에도 잘 참여하시고 즐겁게 공부하시고 즐겁게 수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전체 방을